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후유증은 어떤지, 목욕탕은 가도 되는지, 중국 택배는 괜찮은 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닥터리포트에서 풀어드립니다. 김종엽 객원의학 전문기자입니다. 폐섬유화는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폐가 조금씩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져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서 폐섬유화증으로 직결되거나 감염자가 폐섬유화증에 걸릴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메르스 사태 때도 중증 폐렴 환자 가운데 일부가 폐섬유화로 치료를 받았던 만큼 일부 감염자 가운데 중증 폐렴 증상이 장기간 호전되지 않는다면 폐섬유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증 폐렴으로 진행하셔서 그게 이제 뭐 기도삭관을 하고 이제 그 정도의 중증 환자분들은 이 폐에 약간 상처가 남거든요. 예,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지 이 병이 걸리면은 폐가 굳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신종 코로나는 그야말로 새롭게 등장한 질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환자가 보이는 증상에 따라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현재는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다만 폐렴구균 백신으로 바이러스 자체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2차로 올 수 있는 감염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걸린 다음에 그러면 2차적으로 세균성 감염이 잘 걸릴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균에 대해서 좀 더 면역력이 강하겠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을 통해 전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는 60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수영장에선 염소 소독이 된 물을 쓰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아주 낮습니다. 단, 수영장과 사우나 모두 다중 이용 시설인 만큼 감염자와 접촉할 경우까지 안전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진자의 침이나 콧물 등이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 들어오며 감염됩니다. 따라서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더라도 중국에서부터 제조 기간과 운송 과정 등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쏟아지는 근거 없는 속설과 가짜 뉴스보다 보건당국과 감염병 전문가의 설명과 지침을 따르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